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왕태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하는 주제는 간식과 주식. 사실은 내용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하고 주식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간식 먹을 수 있는지. 당연히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반려견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은 주식을 잘 먹지 못하는 반려견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주식하고 간식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면 검사료의 경우에는 주식이다. 그 다음에 주식 이외에 캔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간식의 경우에는 다 간식이라고 생각하신 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렸어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방식은 바로 영양소 얼마나 들어있는지, 충분히 균형 있게 들어있는지. 우리 하루 필요한 영양소 사실은 관장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A 얼마 먹어야 된다. 비타민 B1 얼마 먹어야 된다. 사실은 다 정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경우에는 날마다 다른 음식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반려견 동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사료 사서 먹일 때는 사실은 재료 그렇게 많이 변화하는 가능성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잘못된 사료 주게 되면 장기간 하게 되면 결핍 증상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잉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음식 하나도 안 먹어도 이 음식만 먹어도 건강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음식 우리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몇 가지 있는 거 생각하세요? 정답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4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경우에는 45개의 영양소 하나씩 다 계산하고 충분히 들어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식은 반대로 그냥 한 재료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재료, 네 가지 재료 이거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바로 간식이에요. 간식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맛있다. 간식이면 맛있어야죠. 간식도 맛이 없으면 의미 없죠. 그래서 간식은 그냥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영양소 그렇게 많이 크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식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대부분 검사료의 경우에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전부 다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사료 회사는 어떻게 이 사료 만드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주식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려견의 경우에는 하루 필요한 영양소는 45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소 너무 과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결국은 다 우리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 사료 회사 열심히 이렇게 영양소 계산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그런 사료만 주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분의 캔 사료도 주식 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료협회는 AAFCO에서 년마다 반려동물은 영양소의 관장량이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비타민은 10g 필요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연구 통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얼마나 필요한다 이렇게 사실은 관장치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AAFCO 따라하고 있는 사료 선택하는 것은 제일 좋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포장 위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방식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AAFCO 나오고 그 다음에 formulated 이 단어 나오면 그 뜻은 사료 만들 때 영양소마다 우리 계산했었어요. 계산 다 하고 필요한 만큼 이상이 다 들어있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formulated AAFCO 이렇게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방식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AAFCO 나온 것뿐만 아니고 Animal Feeding Test까지 다 나왔어요. 그 뜻은 직접적으로 강아지 데리오고 그 다음에 연구했어요. 지금 AAFCO 하는 원칙은 한 사료 테스트 하고 싶으면 통과하고 싶으면 12마리의 강아지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사료만 먹일 때 건강 문제 없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캔하고 간식 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그 캔 위에서 AAFCO는 표시되어 있으면 아마도 주식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원료 몇 개 있는지. 사실은 제가 여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45개 영양소 다 고려해야 되면 재료 5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나 집에서 직접 음식 만드는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반려동물한테 고양이든가 강아지든가 음식 만들어줄 때는 재료 몇 가지 사용하고 계신가요? 10개 이하 사용하신 분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 음식 먹을 때는 한 끼의 경우에는 재료 몇 가지 들어있을까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만 있어도 재료는 10개 넘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위해서 이렇게 45개의 영양소 다 챙기고 싶으면 10개의 재료만 있으면 당연히 만들 수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료는 적으면 아마도 주식이 아닐 거예요.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관장량이에요. 성경의 경우에는 여기 먼저 단어 설명해야 되는데, DMB라고 하는 단어는 Dry Metabasis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소 표시하는 방식인데, 우리 일반 사료 포장 위에서 나오는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사료 포장 위에서 표시하는 방식은 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이에요. 그래서 수분은 10% 있다, 단백질은 20%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Dry Metabasis의 경우에는 수분이 다 빼고 나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AFCO에서 성경의 경우에는 적어도 18%의 단백질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최대 관장치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36%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료 캔 2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캔은 그 닭고기 순사 캔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원료는 4가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4가지만 있으면 당연히 영양소 45개 다 채울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아마도 딱 보고 주식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Dry Metabasis 계산해 보면 단백질의 경우에는 10% 들어있는 거고 수분은 87%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g 중에서 수분이 87g입니다. 이해하시죠? 단백질은 100g 중에서 10g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물 빼고 남은 검조된 부분은 100g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빼기 87 수분 나오는 숫자이면 결국은 검조된 부분은 13g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3g의 검조된 사료 중에서 10g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10g 나누기 13g이면 결국은 76.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단백질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주시로 먹게 되면 영양소 모자라는 것뿐만 아니고 단백질 과잉 때문에 나중에 뭐 신장병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 이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음식은 상관없이 주시는 90% 이상 차지해야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주시는 영양소마다 다 충분히 들어있는 상황이 있고 간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0% 이상을 이렇게 먹게 되면 결국은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식은 하루 칼로리 첨체는 10% 이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주시 잘 먹지 않는 강아지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은 대부분 제가 딱 듣자마자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 있어요. 간식 얼마나 주고 있는지. 사람 간식으로 이렇게 바나나 먹게 되면 60kg의 사람의 경우는 하나의 바나나 먹는 거 괜찮죠. 근데 강아지의 경우에는 60g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요크샤 테리어예요. 2.5kg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나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많죠?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육포도 좋아하지 않아요. 육포. 닭가슴살 마른 그 육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물 다 빼고 나서 엄청 자게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의 경우에는 70%의 물이에요. 그래서 다 마린 후에 원래 크기하고 마린 후에 산 크기 적어도 2배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줬다 이렇게 보호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손가락 크기 조금만 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크기는 아마 이만큼 될 수도 있다.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너무 배불러서 누가 닭가슴살 안 먹고 주시 먹고 싶어요? 당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훈련사님 저 싫어할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 훈련사는 배고플 때는 간식 주면서 훈련하는 것은 효과 제일 좋다고 얘기했지만 영양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누가 밥을 먹을 거예요?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 치킨 먹을 수 있다. 어떤 아이 이렇게 치킨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다 치킨 선택하겠죠. 그래서 절대 주심 잘 먹지 않으면 간식 주지 마세요.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간식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총 칼로리의 10%만 먹이면 돼요. 이거 닭가슴살 이만큼 이렇게 2kg 강아지한테 주게 되면 결국은 배불러서 주시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침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이렇게 밥 주고 그 다음에
오후 제가 퇴근한 다음에 7시에 봐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반년경 더 익숙할 거예요. 잠 오지 않으면 꼭 들으셔야 돼요. 밥을 잠 오지 않으면 빼세요. 그냥 빼세요. 왜냐하면 계속 놔두게 되면 반년경도 똑똑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아니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할 수 없는 간식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지 않으면 결국은 주시 더 맛이 없게 될 수 있는 음식 보호자님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간식보다 주시 먼저, 간식 과량하지 않게 정해진 급여 시간과 양 여기 글씨 너무 작아서 제한된 식사시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진짜 간식 먹고 싶을 때 반려동물 와서 예를 들면 너무 귀엽게 이렇게 웃으면서 봐주세요 아니면 간식 주세요. 우리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쳐요. 밖으로 쳐요. 그런 때는 간식 주는 거 사실은 아마 보호자들이 다 되게 뿌듯한다고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죠. 얘가 되게 기분 좋다. 간식 먹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과량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결국은 건강에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해요. 진짜 배고프지 않는 거 그냥 간식 먹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옆에 놔두고 같이 인형놀이 놀아주거나 같이 산책하거나 같이 여행 가는 거. 얘들이한테 훨씬 더 좋은 시간 될 수도 있으면서 훨씬 긴 행복감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애들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 올바른 영양학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은 음식 이렇게 주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라섬이 댕댕이들의 섬으로 변신합니다. 음악 공연, 토크 콘서트, 페페어, 푸드존, 어질리티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댕댕이 페스티벌에서 만나요.